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가장 화가 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아주 정치권을 향해서 질타를 내놨는데요. 지금 정치권 수습,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려는 모양입니다. 자, 하태원 차장. 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요약을 해주시죠. 전방위 공격을 아주 맹폭을 퍼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전국을 통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정치권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요. 또 대통령 국가 원수에 대해서 저질, 음담패설에 가까운 저질 발언을 내놓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 원수 크게 흔들린다. 이렇게 작심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권이 그동안 국민한테 많이 욕을 먹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해도 명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쌓였던 그 정치권이 내놓은 발언들만 언뜻 생각해 봐도요.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을 만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발언했던 귀태 발언 생각나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기시 노부스케는 아이러니하게도 한일 정상이다.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자, 그러면 대통령의 오늘 얘기, 그리고 과거에 야당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나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상 추락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대통령 표정을 보니까 진짜 한기가 느껴질 정도인데 도를 넘었다. 이건 분명하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 내놨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입법권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내놓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차까지 합의한 거기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세웠습니다. 일단 야당 의원들이 어떤 막말을 쏟아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본 뒤에 세월호 특별법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김경협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박 대통령, 자식이 없어 어머니 마음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혼이라는 점을 인신공격성으로 발언을 한 거로 봐야겠고요. 또 유승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히틀러에게 저항했듯이 국민이 박근혜에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썼었네요. 네, 저런 말들보다는 아마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억에 많이 남으셨던 게 아마 이제 좀 최근에 또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 이 원수라는 단어가 중의적이죠. 어떤 리더, 정말 그 최고의 원수란 뜻도 있지만 어떤 적의 의미의 원수. 이런 식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한 것들. 결국은 이 막말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말에 가장 그 정점을 찍은 것은 최근에 서른위원회 바로 대통령에 연애했다는 얘기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 발언이 정점을 찍었지만 결국은 그동안 축적됐던 야당 의원들의 어떤 제야의 비판들이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이렇게 폭발해서 결국 나온 오늘 그 경고가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며칠 뒤에 떠나는데 순방 가기 전에 정치권 문제 완전히 매듭 짓고 가겠다. 이런 승부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0일 날 출국을 해서 캐나다를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24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을 한 3, 4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겠다는 어떤 결기가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끈했던 부분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7시간 발언으로 대표되는 야권의 집요한 주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외신까지 나서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 그런 걸 조롱하는 투의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참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크게 활화산처럼
폭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이밍이 진짜 절묘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사흘째 칩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야당 지도부가 와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 순방을 앞두고 결국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을 같이 협상할 만한 야당의 어떤 대표적 파트너도 사라진 상황에서 결국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야당 지도부 공백인 상태에서 결국 또 허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회를 겨냥했지만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야당 지도부를 좀 겨냥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 국회를 겨냥해서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다 보는 것입니다. 자, 저걸 저도 오늘 아침에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승부사는 승부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안 되면서 민생 법안들이 다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불만이 아주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야권이 내부적으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명분이 충분히 쌓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니시 블로를 날린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야당은 지금 어쨌든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제 발끈했습니다. 유기용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 결국은 여당에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닌가. 국민도 무시하고 야당도 무시했다 이러면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상권 분립 무시한 것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은 하고 나섰는데요. 그 울림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는 지금 야당의 구심점이 현재 사라진 상태입니다. 야당은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서 사실 싸워야 될 시점인데 결국 당내 어떤 계파 갈등, 당 지도부 문제 수습을 못해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그 대변인단이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힘을 모아서 싸우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야당이 저런 어떤 반박 논평을 낼 수 있는 과연 자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 저걸 이용해서 정략적으로 굉장히 이용했다는 부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와서 대통령이 저렇게 처리를 해달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또다시 독단적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관심은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바로 이 부분인데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자,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다.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대통령의 얘기는 여당에서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의 여지가 좀 더 줄어든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도 5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원칙을 강조하고 그동안 자신을 향해 공격했던 야당을 조목조목 공격하는 그런 결기에 찬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고 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과연 유가족들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어줬냐 하는 국민적인 안타까움을 얼마나 인식하고 반영했느냐는 점인데요. 자기를 공격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아쉬워했던 부분,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보듬어줬느냐, 한 번 더 만나주면 안 되느냐,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뭐 참모진들이 그렇게 설명하겠죠. 대통령이 만났을 정도로 어떤 그 큰 사안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뭔가 선물을 줘야 된다. 결과물을 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대통령이 지금 유가족들을 못 만난다. 이런 도식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어주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귀담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한 자신의 잘못 내지는 그런 계획들을 조금 더 밝혔더라면 오늘 저렇게 강도 높게 지적했던 말들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한 데에는 이제 판단은 끝났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이 순수 유가족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또 하나, 수사권, 기소권 안 주겠다. 이런 부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유가족에 대해서도 더 이상은 우리는 양보할 의지가 없다.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 타기하고 국가 대개조, 국가 대혁신으로 나가자.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근데 야당에서 지금 제일 얘기하는 부분,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7시간이에요. 그죠? 7시간, 오늘 30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7시간을 밝혀야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7시간에 야당이 집착을 하면 청와대나 여당도 결국에는 이번 진실 규명 자체가 정치권, 특히 청와대를 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더더욱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7시간에 야당이 집착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7시간 문제를 주도한 사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박영선 원내대표가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7시간 동안 대체 뭐 했냐 했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 대통령의 그 일일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서 결국은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은 이 잘못된 외신의 보도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조금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결국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하려는 그 힘을 주도하려는 이게 동력이 되었다. 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여당에서 결코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청와대를 정면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권에서는 애초부터 세월호 참사, 그 침몰이 정권의 무능,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휘 능력 부족 이 부분을 끝까지 밀고 늘어지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고 7시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분단위로 다 해명을 했고요. 검찰, 경찰 수사에서도 그 정윤회 씨가 그 당일 그 시간에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 결국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주장을 좀 접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에 지금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 또 이완구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어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그 다음에 회동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밀고 가겠다, 뭐 이런 구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결국에는 그 국무회의의 발언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요. 원내대표 단에게 이제는 좌고 우면하지 말고 야당과의 협상, 만약에 지지부진할 경우에 이대로 밀고 나가라. 그런 얘기죠. 지금 오늘 긴급 면담 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 의장 등의 모습이 보이고요. 조윤선 정무수석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저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명확한 결단을 내린 것이 확실해졌고요. 이제는 국회의장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민생 법안 처리하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던진 자, 그러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국에는 지휘봉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 이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됐어요. 지금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뭐 의사 일정에 대략 직권 상정, 의장의 직권으로 운영위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예.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됐고요. 일단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재개될 거고요. 26일 본회의, 거기에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29일, 30일 교섭단체 연설,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국감, 이런 일정들이 다 합의가 됐는데요. 하나의 문제는 야당이 보이콧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의사 일정, 각인가대 파행,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살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26일 날 본회의가 열리는데 네. 일단은 그런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서 예. 법안은 3개 정도만 지금 올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여 개의 그 민생 법안 말고 일단은 의사 일정을 확정하는 안을 올린 건데 그러면서 서서히 야당을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지금 야당은 내부 구심점마저 지금 확정이 안 될 예.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반쪽 국회가 그러게요.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도 어쨌든 폭발을 했는데 국민도 지금 참는데 한계가 있는 것 있죠. 같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법안, 특히 취약계층 40만 명을 지원하는 그 법안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